형님 다음 노래는 예. 김태균의 암전. 네. 한번. 무지와 질투 그리고 시대착오 역사적 반동 세력들과 난 닮아있어 타협보다 죽음을 선택한 그의 이념과 약간 닮아있어 내게도 꿈이 있었지 내게도 꿈이 있어 변신 이유는 뻔하지 현실 군 여자 가족을 들먹이지 변명 누군가의 눈에 마지막 희망이 됐지 지금 이 문화에 있어 당신의 음악의 영향이 나에게 남아있어 네, 김태균 테이크원의 암전. 네. 비장하네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비장하고 약간 결기 같은 것도 느껴지고 네. 또 어떤 비참함 속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암전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영국 용어 아니에요? 암전? 그렇죠. 네. 암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그 무대가 끝나면 불이 꺼지는 것을 암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암전 기간 동안 다른 무대나 다른 공간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뭔가가 막 바뀌기도 그렇죠. 하고. 전환의 어떤 순간들을 암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 전환의 순간에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깜깜함이 이 전환기의 어떤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 전환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코러스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예, 일단은 어떤 모순이 있어요. 역사적 반동 세력과 닮아 있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의 눈에는 희망이었다. 이 희망이겠지. 이 문화에 있어. 어쩌면 이거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타협보다 죽음을 선택한 그의 이념과 약간 닮아 있어. 약간이라는 말을 표현하긴 했지만 네. 약간 과장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 모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반동 세력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 혹은 자기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볼 때 희망일 때 그때는 약간 독립운동가의 그런 어떤 결기와 닮아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벌스 원이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내게도 꿈이 있었지 하면서 꿈, 자유, 진실, 정의 이런 말들 아주 무거운 말들 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꿔놨지 나를 일깨워 주었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꿈 속에 들어있는 거고 말하자면 제가 유추해 보자면 음악이라는 어떤 꿈이겠죠. 네, 그런 꿈들 속에서 자유, 진실, 정의 이런 것들이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겠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일깨워 주었겠고 그런데 순수했던 나는 다 믿었는데 그 단어들을 믿었는데 그 단어들이 여태 나를 이끌었는데 그 어른이 돼서 보니까 똑같이 비겁하고 타협을 일삼던 나와 전혀 다른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오염이라는 노래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꿈, 자유, 정의, 진실 이 말들뿐만 아니라 모든 말들은 오염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예술과는 좀 변별적인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역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오염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그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역시 제도고 이데올로기고 할 텐데 네. 그 타락하고 오염된 말을 그러니까 시입장에서 보면 타락하고 오염된 말을 본래 의미로 되돌리려고 하는 게 이제 시적 언어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면 그러면 힙합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장르가 그런 것들을 되돌리려고 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의문들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것이 그 질문과 의문은 자기 안에 자기로도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로 이제 코러스 또 두 번째로 가면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전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어쩌면 한국 광주 민주운동과 빨갛게 물들어버린 그의 얼굴과 약간 닮아 있어. 여기서는 앞에 어떤 그 모순도 모순인데 이 말은 여기 이 얼굴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떤 비장함
가고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비참함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처지들을 빗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과잉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저 같은 세대한테 광주는 조금 좀 남달라서 예, 뭔가 이렇게 접근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이 좀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 노래가 조금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계의 디테일들, 그 디테일 속에서 자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일단은 힙합 장르 안에서의 어떤 태도들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저항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역사적 사실들을 가져오기에는 지금 김태균이 다루고 있는 이 노래에서 다루고 있는 현실은 조금 협소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물론 이 비참함과 비장함을 자기 것으로 갖고 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조금 더 이 세계가 확장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저 동감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벌스2로 넘어가면 이 과거 이 어떤 결심들이 있는 거죠. 피해 흐르는 것 같아, 비열함이 철철, 난 밟지 않을 거야, 과거와 똑같은 전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나는 떳떳하게 눈 감을 거야 라고 하는 데서 와 방점이 꽝 찍히는데 예, 그런데 이 가치를 갖고 가는 건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 자기가 속한 세계를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된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적절한 비유는 이건 어쩌면 오늘 광화문 앞에 닿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그들과 같아 라고 얘기할 때 네. 이게 저한테는 가장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는 굉장히 작은 목소리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광화문이라는 공간은 그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거대한 어떤 흐름들을 만들고 그것이 이 역사를 바꾸는 어떤 흐름으로까지 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단 닿지 않는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 김태균이 하고 있는 이 말에 가장 적절하게 또 실감나게 와닿는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그 김태균 자신도 이 노래에서 부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전혀 닮지 않았어. 사실 나도 다르지 않았지. 나 역시 현실에 굴복하고 침묵에 숨어 내 단어들을 서서히 물들어. 이 반성적 태도로 갈 때 오히려 앞에 꺼낸 그 과잉된 것들이 아 여기 와서 이렇게 부정하려고 꺼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한편은 들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정과 이 반성을 통해서 결국은 그 자기를 갱신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 이런 태도가 아직 변하기 전, 타협하기 전 당신의 음악의 영향이 나에게 남아있어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남아있어가 아까 닮아있어 여기에서 이어지잖아요. 음악에 있어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그 닮음과 이 음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남아있어에 딱 들어가면서 이 남아있어의 의미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이 새로운 자신 혹은 변화해야 될 자신들의 방점을 딱 찍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이제 통과을의 느낌도 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뭐 누군가에게 네. 이끌려서 네. 글을 보고 네. 음악을 해왔는데 네네네. 알고 보니 나와 다를 것 없다고 이제 실망을 하잖아요. 실망을 하고 나서 나에 대해서 이제 내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또 나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욕하고 하니까 밝히다가 네네. 결국은 또 깨닫는 거죠. 네. 나 역시 뭔가 네네네. 현실에 굴복하는 네. 면이 있다. 네. 깨닫는 근데 그런- 이후를 상상해 보면 네. 꿈, 자유, 진실, 정의 같은 그런 타락하고 오염된 말들 나에게서조차 이것들을 다시 새로운 의미 본래적 의미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김태균 이라는 어떤 음악가의 암전 이후의 행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어떤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벌스
3에 이제 네. 막 엄청 결강되게 얘기를 하는 게 네네네.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일단 네. 비트나 이런 악기 구성이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네, 아카펠라식으로 거의 네, 네. 내뱉고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굉장히 새로운 그런 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힙합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자세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아직까지는 네.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네. 약간 이제 소설적인 느낌으로 가야 된다. 네. 내가 그러니까 힙합에서는 꼭 이 화자와 이 랩을 쓴 사람과 아티스트를 동일시할 필요가 있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딱 했던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소설가들 옛날 이제 루카치 얘기 할 때 뭐 타락한 네.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락한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뒤집어 누구한테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소설에서는 보면 다양한 화자, 다양한 내레이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힙합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지금 남PD님 말씀하신 대로 이 너무 동일시되어 있다 자기가.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범주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떤 다른 타자로 변신했을 때 비로소 그 내가 아닌 타자가 속한 세계도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뭐 시 쓰면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당연하게 취급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힙합이 다루는 세계가 조금 더 폭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장르 안에 갇혀서 장르 안에 어떤 장르의 위상이라든가 장르 안에서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말고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이 세계에 대해서 정말 힙합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한국 힙합이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는 진짜 10분 동감을 하는데 이걸 표현하거나 어떤 그런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예술의 다른 것들을 차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또 이런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거에는 10분 공감을 하고 그렇죠. 정말 젊다 태도 좋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다고 했을 때는 조금 듣기 필요하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쪽을 기획한 걸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